2022-2023 시즌 워낙 좋은 활약을 펼친 한국인 유럽파가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한 명 한 명씩 평가도 해보고 또 여름 이적 시장의 상황들도 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김민재 선수부터 또 이제 올림피아코스에서 역대급 활약을 펼친 또 다른 구육 라인 황인범 선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또 숨어있는 유럽파들 한 명 한 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미 많은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뚜껑 열어볼 것도 없이 A+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저는 김민재 선수 S요. 예, S는 학점이 없긴 한데 그래도 특별 대우를 줘야 된다. S.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식 대회 45경기 중에 44경기 선발 출전해가지고 2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말이 필요 없는 이유가 세리에 베스트 11에도 뽑혔고 최우수 수비수도 탔고 세리에서는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리에는 아시다시피 이탈리아가 축구의 수비의 그 본산인데 거기서 이제 최고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33년 만에 나폴리를 이탈리아 챔피언으로 만든 거는 영원히 기억될 그 성과입니다. 이게 나폴리의 세 번째 우승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의 등번호 3을 이렇게 많이도 해놨더라고요. 패러디로 김민재 딱 유니폼 해놓고 나폴리 우승 3 딱 이렇게. 33년 만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적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나오는 대로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도전할 것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인다. 왜냐? 바이아웃 금액을 감당할 팀은 프리미어리그밖에 없다. 관련한 소식은 또 나오면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한국인 수비수가 유럽에서 활약을 했었죠. 박지수 선수가 이제 1월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제 포르티모넨세로 이제 이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적해서 첫 3경기는 결장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적응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후 14경기 전 경기 선발 출전을 했고요. 그중 12경기 풀타임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움도 하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박지수 선수의 성적표를 평가를 하자면은 저는 B+. 왜냐면은 개인의 활약은 좋았어요. 개인의 활약은 좋았는데 포르티모넨세가 잔류 마지노선으로 극적으로 잔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팀 성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감점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B+. 하지만은 정말 포르투갈 리그 처음 진출했음에도 본인의 능력들을 확실하게 보여준, 특히 이제 신체적인 강점을 잘 살리면서 정말 빠르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B+를 주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그 월드컵이 끝났을 때 월드컵을 부상 때문에 못 간 상태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유럽 진출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또 성공했고 거기서 잘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즌에는 이제 프리시즌부터 함께 팀과 맞춰보고 풀시즌을 치른다면 또 어떤 경기로 보여줄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요즘엔 선수들의 또 생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또 한 번 더 좋은 팀으로 또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일단 다음 시즌은 당연히 이적이 아니라 이 포르티모넨스에서 주전 수비수로서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기에 리그의 홍현석 선수, 저희가 이제 클린스만호 선발 당시에도 세밀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평점부터 얘기해 주시죠. 성적부터요? 성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A-. 홍현석 선수는 이번 시즌 공식 대회 58경기 중에 54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고요. 그러면서 hen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뛰었는데요. 실제 홍현석 선수가 교체 출전한 4경기가 어떤 거냐면요. 컨퍼런스 리그 한 경기 교체 출전인데 이거는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게 확정이 돼서 그래서 교체 출전을 했던 거였고요. 또 벨기에 리그 3경기 교체 출전이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벨기에 리그도 플레이오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 대항전을 놓고 이제 플레이오프 하는 그게 있는데 그 플레이오프를 앞둔 시점에서 그 리그 3경기를 교체 출전한 거. 이거는 그러니까 그 플레이오프에 대비하기 위한 걸로 체력 안배 차원에서 그랬던 거였고, 컨퍼런스 리그도 그때가 웨스트햄과 경기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교체 출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 안배 차원에서 빼준 거였지 그게 아니면은 무조건 닭주전 닭선발이었고요. 저희가 김민재 선수가 혹사당했다 어쨌다 얘기를 했지만은 그 김민재 선수보다 더 많은 경기에 출전했고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팀 사정에 따라서 모든 역할을 다 수행했어요. 수비수 빼고는 공격 미드필더의 모든 위치를 커버했고요. 또 이제 이적 전에 라스크 린츠에서 뛰었던 기록까지 포함하면 9골 11도움이니까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달성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안 게임도 준비하고 있지만 클린스만 감독의 부름까지 받았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본인을 이제 알렸다. 다만 아무래도 국내 팬들이 중계를 볼 수 있는 접근성이 그렇게 편리하지 않았다 보니까 쿠팡 플레이에서 중계를 하고 있지만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다음 시즌 더 큰 활약이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좀 이적 전망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홍현석 선수가 아직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아시안 게임 여파에 따라서 이적 가능성이 한국 선수들은 많이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군 문제 때문에 계약 기간 문제도 있어서 일단 홍현석 선수는 나이가 거의 차고 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1월 이적 시장부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혹은 이제 내년 여름에 이제 hen트보다 더 큰 리그를 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벨기에 이상의 리그의 러브콜을 이런 활약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영규 선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이제 최종전부터 해갖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공식 대회 21경기 거기서 이제 선발은 3경기밖에 없었지만 7골로 효율성 있는 시즌을 후반기에 보냈어요.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한동안 잠깐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시즌 막판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성적은 C+.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적 그것도 겨울에 가가지고 한 것까지 하면은 그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뭐 일단 기본적인 역할 자체도 백업 역할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적응기다 보니까 다음 시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 하에서 C+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래도 세계대회 우승 과정에서 분명히 또 본인도 그 중요한 골들을 넣기도 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오영규 선수가 가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데뷔전을 치렀던 그 과정 그리고 빠르게 녹아든 과정 그리고 어린 선수라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B-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적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죠. 이제 그렇죠. 셀틱에 막 왔고 이제 다음 시즌에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노려야 그렇죠. 되고 또 후르와시의 이적이 생길 경우에 또 주전 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경쟁 왜냐면 이제 보장된 건 아니니까 주전으로서의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니까요. 오영규 선수는 이제 셀틱에서 이제 프리시즌부터 잘 치르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떠났기 때문에 또 누가 새 감독이 올지에 따라서도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새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감독이 바뀔 때면은 또 이제 선수 구상이 바뀌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런 색채가 굉장히 강해서 아예 기존 선수들을 내치고 본인이 영입한 선수들로 팀을 다시 꾸렸었는데 새 감독도 그럴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 현 시점에서 후루아시라던가 아니면 마에다 같은 선수들이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뭐 새롭게 영입하지 않는 이상에는 오영규 선수가 주전으로 올라설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모르셨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체코 1부 리그에서 활약한 김승빈 선수인데요. 간단하게 뭐 기록과 뭐 활약상 소개해 주시죠. 뭐 김승빈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를 뛰는 선수인데요. 하지만은 단순히 공격형 미드필더만이 아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선수도 미드필더 전 지역을 다 소화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전반기에는 체코 2부 리그 팀인 두클라 프라하에서 뛰면서 15경기에서 4골 2도움을 올렸었어요. 거기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후반기에 이제 체코 1부 리그인 슬로바츠코로 이적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10경기 출전을 했고 그중에 선발은 6경기였고요. 2골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극초반에는 이적을 막 했으니까 교체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중반쯤에 중용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시즌 막판 두클라 프라에서의 보여줬던 모습을 슬로바츠코에서는 그대로 재현하지 못하면서 살짝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선수 만 22세로 아직 어린 선수니까 충분히 기대는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실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력을 뭐 볼 수 있는 풀경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시즌에도 활약할 예정이니까 저희가 경기도 찾아보고 또 응원도 하면서 김승빈 선수의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경기를 안 봤기 때문에 경기를 안 보고 평점을 주면 좀 이제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보이지 않는 기록이 없는 활약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점수를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시즌에 뭐 이적보다는 지금 기록을 봤을 때 슬로바츠코에서 더 자리를 잡고 주전으로 좀 더 실력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역시 이제 문제는 만 22세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아시안 게임의 지금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선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본인이 더 보여줘서 파리 올림픽에 좀 뽑힐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시즌을 본인이 보내고 싶은 의지는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저희도 김승빈 선수의 경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과 달리 유럽 리그 랭킹이 가장 낮았던 그리스 리그에서 활약했던 이제 황인범 선수. 사실 뭐 황인범 선수도 기록 이상의 엄청난 영향력과 경기력으로 그리스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뭐 유럽 리그 이적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활약 해부 기록 좀 살펴보시죠. 공식 대회 40경기 출전해가지고 37경기에는 선발 출전해가지고 5골 4도움이었는데요. 그마저도 이제 교체 출전한 게 유로파 리그였던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시즌 초반에 완전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유로파 리그 버리고 그리스 리그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뭐 중앙 미드필더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공격형 미드필더 심지어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수행을 하면서 심지어 감독이 계속 바뀌는 그 혼란 속에서도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가장 중용받은 선수가 황인범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감독을 타지 않는 선수였고 모든 감독들이 사랑했다. 그에 앞서서 대표팀에서도 벤투 감독의 황태자였던 이유는 이 선수가 그만큼 이제 경기 운영 능력과 이해력과 풀어가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축구 지능이 있는 선수기 때문인데요. 득점은 5골, 이제 어시스트가 4개였는데 10개를 못 채우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동료들이 놓쳤던 걸 좀 상쇄한다면은 충분히 그 이상의 기록을 남겼을 텐데 오히려 이제
올림피아코스는 많은 선수들이 오가고 많은 감독들이 바뀌면서 좀 오히려 이제 성적이 너무 역대급으로 안 좋은 게 좀 그렇죠.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황인범 선수의 성적을 얘기하자면요, A. 예. 개인의 활약상은 저는 A+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은 팀 성적이 정말 오랜만에 우승도 못했고 올림피아코스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A를 줬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게 이제 A+까지 주려면 본인의 활약으로 팀이 아무리 안 좋아도 멱살 잡고 성적을 끌고 가야 되는데 솔직히 멱살까지 못 잡았다. 그냥 내가 열심히 빛나했지만 동료들이 멱살까지는 못 잡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A-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록을 봤을 때도 아무리 동료들이 뱉어내도 골과 도움을 조금 더 해줬다면 어땠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A를 준 겁니다. 예. 공격형 미드필더로 거의 나왔다면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예. 조금 득점 생산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은 중앙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저는 예. 중앙 미드필더로는 이 정도면은 괜찮은 수치라고 보거든요. 예, 뭐 그런 가운데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 서포터즈 공식 서포터즈에서는 예. 역시 황희범 선수를 이제 올 시즌 최고의 올림피아코스 선수로 이제 투표를 통해 선정을 예. 했어요. 저 게이트 세븐이 올림피아코스 서포터들이 앉는 좌석이죠. 그래서 예. 이제 공식 서포터들이 이제 선정한 MVP가 된 겁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황희범 선수는 사실 이적설들이 그리스 언론을 통해 많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 그리스 언론도 그리스의 스카이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리그 중계권뿐 아니라 유럽 주요 리그 중계권을 모두 갖고 있는 노바 스포츠에서 애초에 이제 인테르 이적설을 보도한 게 예. 인테르 스카우트가 경기장에 왔다. 근데 솔직히 뭐 지금 저희가 올림피아코스 선수들의 활약상을 봤을 때 인테르에서 관심 가질 만한 선수가 누가 있냐? 황인범 뿐이다. 실제로 노바 스포츠에서도 누구 보러 왔냐 했더니 황인범 보러 왔다. 뭐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황인범 선수 뭐 그 외에도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의 오퍼도 이미 1월 달에 받기도 했었잖아요. 예, 저는 분명히 독일 분데스리가 쪽은 굉장히 강하게 구애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얘기도 듣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테르하고 나폴리 같은 경우는 근데 황인범 선수보다는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1옵션에 가까운 그러고 이제 안 될 경우에 이제 보험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다. 가짜 뉴스다는 네. 건 아니지만 사실 그런 유럽 팀들이 선수 한 명 그 필요한 포지션을 볼 때 솔직히 한 명에다 후보도 아니고 3, 4명, 4옵션, 5옵션까지도 두는 그리고 많게는 솔직히 네. 파라티치 같은 그런 사람들은 10명까지 둬요. 그렇죠. 예. 파라티치가 항상 10명 둔다라고 예, 하죠. 그래서 황희범 선수도 그 아마 인테르와 나폴리의 리스트에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포지션에 보강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유력하다고 보긴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황희범 선수가 이 정도만 맞으면 유럽 5대 리그의 팀에 충분히 가서 도전할 수 있는 실력도 네. 보여줬고 그만한 관심도 실제로 있다. 다만 이제 그 올림피아코스가 1,500만 유로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이번 여름에 이적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약간은 불투명한 상태? 현재 시점으로서는 물론 뭐 황인범 선수는 가능하면 이적하고 싶어 하겠지만은 사실 황희범 선수가 근데 이제 올림피아코스로 갈 때 그 출국 현장에서 국내 언론과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구단주가 이제 노팅엄 구단주다. 사실 뭐 나도 프리미어리그 꿈을 꾸고 있고 뭐 노팅엄에 대한 그 의지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노팅엄이 이제 중요했던 게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하는 것인데 안정적으로 잔류를 하긴 했거든요. 네. 노팅엄으로 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거기도 미드필더건 뭐건 영입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물론 황인범 선수가 가면은 충분히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는 뭐 다닐루라던가 아니면은 뭐 망갈라라던가 그런 선수들과 충분히 경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팅엄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여부가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구단주가 같아도 디렉터나 운영하는 팀은 그렇죠. 별도로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구단주가 막무가내로 야 그냥 써! 이러면 사실 쓰게 돼 있긴 하지만 그럴 정도냐. 왜냐면 아니, 올림피아코스도 근데 높아니까.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더라도 감독이 안 쓰겠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을 적극적으로 디렉터와 감독이 원하는 팀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런 팀은 현재로서는 독일 분데스리가 팀이다. 다만 독일 팀들도 사실 그렇게 그렇죠. 황희범 자금- 선수를 원하는 수준의 팀들은 자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독일 구단들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800만 유로 정도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너무 큰 차이예요. 예. 거의 반값이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에 한 시즌 더 뛸 가능성이 좀 있는데 요건 하지만 여름 이적 시장에 또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그렇죠. 저희가 또 업데이트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폴리나 인테르가 대안을 영입하는데 실패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황인범 선수한테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건 정말 모르는 네. 일이고요. 또 이제 인테르나 나폴리도 황희범 선수보다 그 이상의 그 더 좋은 선수를 원하겠지만 그 선수들은 더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될 수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소속으로 올림피아코스에 뛰었던 황의조 선수가 있어요. 일단 뭐 공식 대회 12경기 출전해가지고 7경기 선발로 나왔고 1도움에 그쳤는데요. 선발
출전한 게 유로파 리그였죠. 그리고 예.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황인범 선수는 그때 이제 그 올림피아코스의 그리스 리그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리스 리그에 집중시키느라 유로파 리그에 교체 출전 내지는 아예 안 나왔어요. 3경기를 결장을 했거든요. 예. 유로파 리그에. 반면에 황의조 선수는 7경기 선발 출전 중에 5경기가 유로파 리그였다. 예, 그게 이제 황의조 선수의 올림피아코스에서의 입지를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죠. 엄밀히 따지면 황의조 선수는 올림피아코스에서의 성적만 놓고 보면은 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낙제점이고 그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K리그로 이제 와서 다시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물론 K리그에 오게 된 것은 유럽에서 원하는 팀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1월 이적 시장에 다른 팀의 등록이 불가능했어요. 왜냐? 유럽에서 한 시즌에 3개 팀 등록은 안 되는데 그렇죠. 그 보르도에서 사실 좀 이적이 늦어지면서 뛰어다 보니까 프랑스 2부 리그 경기를 뛰고 이제 노팅엄과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코스로 임대가 가서 올림피아코스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다른 유럽 팀에서 뛸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었죠. 예. 그것 때문에 팀 합류도 늦었고 훈련도 거의 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적응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실전 감각 문제도 조금 어느 정도는 있었고 물론 뭐 보르도에서 경기를 나오긴 했었지만요. 훈련을 제대로 하진 못했었잖아요. 개인 훈련 하다가 이제 늦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경기에 수입이 된 거예요. 왜냐면 보르도 입장에서도 2부 리그로 내려가서 핵심 선수들이 다 나갔는데 뭐 그런 다른 후보 선수를 쓰느니 황의조 선수를 쓰는 게 낫고 그리고 황의조 선수도 좀 경기 감각을 올려야 되니까 거기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세계 구단에서 뛸 수 없는 그 조항까지 걸리게 됐던 거였잖아요. 네, 사실 뭐 올림피아코스에서 안정적으로 한 시즌을 뛰고 또 황인범 선수랑 함께 호흡을 맞추는 이런 그림 속에 또 월드컵을 또 준비하기 위한 그런 보관도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 폼이 떨어지니까 월드컵에서도 심지어 조규성 선수한테 주전 경쟁에서 밀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에게는 뭐 어떻게 보면 커리어 최악의 시즌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저는 F학점을 드렸죠. 저도 F학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전 시즌 보르도에서 보였던 능력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황의조 선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K리그에 와서도 가수 임영웅 씨가 왔던 슈퍼매치를 기점으로 골도 터뜨리고 플레이도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그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본인의 소속팀은 노팅엄 포레스트고 임대 복귀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했죠. 예, 그리고 6월 말에 이제 FC 서울과 임대 계약이 끝나는데 본인이 얘기했어요. 이제 뭐 서울에 남는 옵션은 아니고 왜냐면 서울이 또 남으려고 하면 또 이적료를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은 노팅엄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다음 시즌의 목표는 유럽에서 뛰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노팅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은 아원이라고 나름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가 한동안 부상으로 못 나왔었죠. 그러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시즌 막판에 나와가지고 미친 득점쇼를 펼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원이하고의 경쟁에서는 솔직히 이기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백업인 서리지보다도 뭔가 비교 우위가 되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FC 서울에서 정말 매 경기 한 골씩 넣고 막 씹어먹는 활약을 했으면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노팅엄으로 돌아가되 이제 거기서 다른 팀으로 임대를 가든 혹은 이적을 하는 그런 옵션을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관심이 있는 팀들은 프랑스 팀들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 프랑스 리그에서는 충분히 그렇죠.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두 자릿수 골을 넣었던 선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리그 팀들은 여전히 황의조 선수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게 지금으로서는 낫지 않나. 한 시즌은 프랑스로 가서 보여주고 다시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뒤에 이적까지 도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프랑스 리그 팀과의 계약을 단기로 맺고 거기서 정말 본인이 그 한 시즌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모든 걸 쏟아낸다면 본인이 꿈꿨던 뭐 프리미어리그라든지 혹은 더 이제 높은 리그에 다시 한번 두드려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다음 시즌이 될 수 있다. 황의조 선수가 어떤 의지를 또 얼마나 보여주면서 또 이적에 대한 행보를 갈지 이번 여름 이제 황의조 선수의 행보는 이제 6월 말에 계약이 이제 끝나고 무조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윤곽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소식들이 또 황의조 선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전해지고 또 파악이 된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인 유럽파의 2022-2023 시즌 활약한 일부 리그 선수들을 살펴봤는데요. 또 이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올여름에 어떤 또 이적설이 나오는지 파악해보고 다음 시즌에도 또 한국인 유럽파들의 활약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정밀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드리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